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요통과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5번째 이야기,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그 허리 디스크의 그 수술 위해 방법인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 관계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 방법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치료입니다. 운동치료거든요. 자, 그러면은 단순한 허리 통증, 단순 요통이죠. 단순 요통은 허리 근육이 약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허리 근육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진 허리 근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허리 통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의 근육은 앞으로 구부러주는 복근이 있고, 주로 배 쪽에 있는 근육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뒤로 젖혀주는 신전근이 있습니다. 신전근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있는 등심이죠. 이 뒤쪽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육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 증상은 크게 분류해보면은 허리 통증, 요통하고 다리가 저리고 뻗치는 방사통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증상이 되게 동시에 있을 때는, 물론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허리를 뒤로 제쳐주는 그 신전근 쪽을 강화시켜주는 게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리 저리고 뻗치는 방사통의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허리 통증만 주로 많이 남아졌다. 그때는 물론 그 신전근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겠지만 앞쪽에 있는 복근을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물론 허리 근육 강화 운동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허리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그 스트레칭입니다. 그거 꼭 잊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허리 근육 강화 운동하고 스트레칭 엑서사이즈죠. 이거를 한번 시범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 조절과 운동이 여러분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리는 증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운동은 요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리는 증세가 나타나시면은 중지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스트레칭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분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등 주위 신전 운동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시면은 무릎이 아프신 분은 앞쪽 정강이를 당기시는 것보다 허벅지를 당기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당기시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엉덩이가 들리면은 복부근에 힘을 주셔서 엉덩이를 내려드려야 됩니다. 자, 5, 자, 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13이고요. 다시 둘 쉬십니다. 자, 한 번 더 실시하겠습니다. 자, 자, 둘. 자, 다음은 엎드려 주십시오. 등 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구부리시고요. 자,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갖다 대십니다. 이때 환자분들마다 엉덩이가 뜨시는 분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옆에 계신 분이 보조해서 눌러주시면 되는데, 누를 분이 없으면 환자분이 엉덩이를 힘을 주셔서 발 뒤꿈치에다 대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둘 하시고요. 다시 또 다시 둘에 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굴곡 힙쪽 앞쪽 근육과 체간의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환자분 들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3이고 둘 쉬십니다.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 골반이 들리시면 더 효과적이시겠죠? 이때 골반을 눌러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자, 이렇게 5분씩 하루에 3번 정도 실시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복근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자, 배꼽을 뒤로 위로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45도로 드시고요. 양쪽. 자, 팔을 또 45도로 드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올리시고요. 이때 올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등이 튀어나오신 분을 이렇게 말아서 더 많이 올리면은 등이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5 세시고 둘 내쉬십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5, 둘. 자, 다음은 엎드려 주십시오. 등 주위 근육하고 복부 근육 강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환자분 다리 한쪽 들어주십시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복근의 배꼽을 아까 뒤로 위로 올리시라 그랬죠? 그거 힘을 주시고 엉덩이가 이렇게 기울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 평평하게 유지하시고요. 자, 힘주고 자, 내려주십시오. 자, 반대쪽 다리 자, 들고 5, 둘 쉬시고요. 자, 이렇게 잘 하시면은 동시에 교대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심으로 해서 자, 5, 둘 예. 다시 또 반대로 5, 둘. 자, 다음은 신전근 강화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엎드려 주세요. 자, 이때 환자분, 자, 상체 들어보십시오. 예, 드시고, 하나, 둘, 5, 둘, 예, 쉬시고요. 이게 어려우실 경우는 팔만 드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팔만 드시면 됩니다. 자, 내리시고요. 자, 다음, 똑바로 누워보세요. 이번에 하실 운동은 몸통 조절 운동과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들어보시고요. 자, 이때 다리 하나를 교대로 듭니다. 자, 하나, 둘, 5 내리시고 다시 반대 하나, 둘, 5, 둘. 이것도 잘하시면 그 다음 운동으로 손과 발을 교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둘, 5 내리시고 둘. 다시 왼으로 하나, 둘, 5, 둘. 자, 지금까지 여지껏 몇 가지의 운동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운동을 100번씩 하루에 3번씩 실시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신 거는 꾸준히 실시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 지금 그 허리 근력 강화 운동하고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시범 보셨죠? 실제로 보면 저 간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열심히 하시보면요. 한두 번만 해도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운동이거든요. 다시 얘기 드리는 거는 그 정도를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지 허리 근육이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운동이 상당히 강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허리 디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거나 요통이 있을 때는 증상이 조금 악화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줄이거나 조금 가벼운 운동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의 수술 위의 방법인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보존적 치료는 이외의 방법이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이나 뜸 같은 한방 치료죠. 침, 뜸 이런 한방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카이로프랙틱이라 그래가지고 허리 교정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정형외과 의사거든요.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도움은 주리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도움은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 영역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존적 치료에서는 제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치료에는 수술 치료거든요. 수술 치료. 근데 허리 수술 치료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또 한 번 강조해 드릴 게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75% 정도는 자연 치유돼요. 다시 몇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허리 디스크가 진단이 내려지면은 약물 치료를 하든 물리 치료를 하든 운동 치료를 하든 교정 치료를 하든 저는 침이나 뜨면 한방 치료를 하든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기다려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크 환자의 허리 디스크 환자의 25% 전후는 결국은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결국 수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수술하게 되는지 그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허리 디스크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허리 디스크라든가 어떤 병은 무슨 소리냐면은 그 병 자체의 문제보다는 잠깐 얘기 들었지만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도 얼마든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악화된다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에 오는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허리도 아프지만 주로 다리가 저리고 뻗치는 방사통이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 의한 분들은 허리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증상은 예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나왔고 그 신경이 심하게 압박된 증상이라고 판단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없어져 가지고 자꾸 걷는데 이렇게 자꾸 좀 넘어질 것 같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신경마비입니다. 당연히 수술해야 돼요. 이건 뭐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우연히 봤더니 대변이나 소변 보냄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자꾸 오물이 내복에 저린다.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마미신경종 손상이라 가지고 마비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응급수술입니다. 응급수술이에요. 응급수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방법으로 치료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한 몇 달이 간다. 그래가지고 자꾸 견디기 힘들다. 그렇거나 또 안 그러면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조금 한두 달 있다 또 재발한다. 또 재발한다. 실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다시 수술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드린 허리 디스크 증상은 주로 다리가 저리고 뻗치는 방사통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는 조금 차선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수술이 있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허리 디스크 수술은 종류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크게 분류해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첫째가 내시경 수술이에요. 두 번째가 현비경 수술이고 세 번째가 디스크 마디를 고정해주는 고정 수술이거든요. 그럼 한번 내시경 수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수술 그러면은 무조건 내시경 생각하죠? 요새는 하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이저다. 뭐 이런 게 결국 허리 내시경 수술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는 내시경이라는 가느다란 관을 디스크 있는 부에 병변 부에 찔러 놓고 그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뜯어내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직경이 5.5m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늘습니다. 이 새끼손가락보다 더 가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는 걸로 수술하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위 조직에 손상을 안 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수술이죠. 그러니까는 현미경 수술이나 허리 디스크 마디를 고정해주는 고정 수술은 칼로 째야 되거든요. 칼로 째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내시경 수술은 칼로 째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쨘다는 얘기는 피부를 절개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박리하고 인대 뜯어내고 뼈를 일부 뜯어내고 디스크 제끼고 뜯어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손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인데 내시경 수술은 이런 손상이 거의 무시해야 될 정도로 좋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수술 후에 통증이 훨씬 적고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흉터도 거의 없거든요. 째질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흉터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경우는 수술 그날로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늦어봐야 그 수술 그 다음날 정도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런 수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죠. 반드시 단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단점이 뭐냐면은 한번 지금 사진 볼까요? 이런 식으로 워낙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의 제한된 부위밖에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까딱 잘못하면은 터져나온 디스크를 못 보고 엄한 데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수술 범위가 제한됐어요. 제한됐기 때문에 모든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 적용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 내시경 수술하냐. 척추관의 넓이가 우선 정상해야 돼요.
정상. 두 번째가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 있더라도 아주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주로 허리 디스크의 내시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허리 디스크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이 있던데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바로 레이저거든요. 레이저를 가지고 주위 조직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인데 레이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위 조직을 태워버리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태우고 나서 결국은 뭘로 하냐면은 수술용 집게라든가 핀셋 같은 걸로 저렇게 하나하나 튀어나온 걸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시경은 직경이 5.5mm인데 요게 들어가는 거는 한 2mm, 3mm 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눈으로 봐야 되죠. 기계 넣어야 되죠. 이런 게 같이 들어가니까 워낙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지금 설명드린 그 내시경 수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술 방법으로는 두 번째 수술 방법이죠. 두 번째 수술 방법으로는 현미경 수술이 있어요. 현미경 수술하니까 여러분 그 현미경 들어대고 수술하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는 그런 현미경이 아니라 수술용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는 허리를 한 3cm 가까이 째요. 째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근육 제끼고 인대 뜯어내고 뼈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면서 수술용 현미경을 보면서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 가장 많이 현재까지 이용되는 수술이고 가장 보편적인 수술이고 가장 일반적인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의 그 기본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술이 디스크 마디를 고정해주는 고정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디스크가 터져나가거나 튀어나온 거 외에도 척추관의 넓이가 워낙 좁거나 안 그러면 주위의 퇴행성 변성이 워낙 심하거나 안 그러면 1차 수술했는데 경과 안 좋아가지고 재수술을 하거나 되게 이럴 때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척추관의 넓이가 발육성 협착증인데 퇴행성 협착증인데 이만큼 좁아져 있어요. 근데 디스크가 삐져나왔어요. 근데 수술한다 그래서 삐져나온 디스크만 긁어냈다. 그런다 하더라도 척추관의 넓이가 워낙 좁으니까는 신경은 그대로 눌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술해봐야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척추관에 좁아진 거를 넓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허리의 뒤쪽을 다 따버려야 돼요. 뼈를 다 따버리고 뒤쪽에서 싹 긁어내거든요. 싹 긁어내니까는 그렇게 되면 신경이 압박되는 거는 풀어지니까는 좋은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뒤에 거를 다 뜯어버리니까는 허리가 어떻게 돼요? 덜렁덜렁하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통증 유발의 원인이 되니까 덜렁거리지 않게 쇠받고 스크류 밖에서 그 마디를 굳혀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허리 디스크의 척추관의 넓이가 좁아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하고 허리 디스크가 병합된 환자의 두 마디의 수술 후에 척추 마디를 고정한 사진이거든요. 두 마디 고정한 사진이 뒤에서 본 사진,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순서대로 수술이 점점 커지고 손상도 심하고 그렇게 되니까 회복되는 것도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럼 나는 내시경 수술해야겠네. 지금 뭐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수술 방법이 어떤 수술 방법으로 결정할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뭐 디스크 퇴행성 변성이 얼마나 있나, 그 다음에 척추관 넓이가 얼마인가, 튀어나온 디스크가 어느 정도인가, 안 그러면 그 1차 수술인가 2차 수술인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는 뭐 내시경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 여러 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척추 마디 고정해야 되는 수술인데 빡빡 우겨가지고 내시경 수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치고 경과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요통과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5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요통, 허리 디스크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